쭈아 반갑습니다. 자, 비덴트 보시면 18,600원에 첫 매수를 했다고 했죠. 자, 일단 200구간까지 만들고 18,600원이 어디죠? 자, 여기죠. 아, 18,584로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사신 거예요, 그쵸? 요 정도 라인에서 사신 거죠. 그래서 개파락을 맞았으니까 여기 꼬리에서 샀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아마도 요 날에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에 베팅을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평단가가 11,500원이란 얘기는 물을 좀 타신 거예요, 그쵸? 물을 타셔서 11,500원이 된 거죠. 11,500원이 되면 자, 요 정도죠, 그쵸? 이 위치에 물을 탔다는 얘기는 여기에 탈출 기회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쵸? 물을 탔을 때가. 근데 아마도 상승하는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 아래서 빠질 때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상한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을 탔는데 이 평단가가 됐는데 위로 가면은 익절을 안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익절을 안 하셨다 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 위로 가서 원래 회복을 하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래서 아래로 빠지는 거 보고 물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상한가 양봉을 안 잡아먹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한 가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쵸? 이 위치. 자, 그랬는데 이제는 더 아래로 빠지니까 손절이 하고 싶다, 그쵸? 손절이 하고 싶은 마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아래까지 했을 때 손실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드도 당연히 늘어났을 거고, 최저점으로 빠졌을 때의 기준을 보면 자, 51%, 결국 반토막보다 조금 더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 물까지 타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안 돼?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정상적 시나리오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쵸? 아주 살짝, 뭐 큰 건 아니에요. 아주 살짝 올라오고 있고, 자,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보시죠. 이거만으로는 내가 여기서 더 버틸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에 RSI 있죠. 얘를 추가해서 붙여줘 보세요. 그럼 지금 손절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반토막이 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과매도가 심한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써봅니다. 자, 일단 과매도가 더 심해져서 더 주가가 추가 하락이 돼서 다시 기존의 저점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쵸?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또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그게 아니라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확대를 해보세요. 21선까지 있을 때, 자, 여기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추세에서, 그쵸? 요 부분까지 뭐예요? 아마도 여기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내 돈 내놔 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쵸? 그럼 익절을 하려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견디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상승 단계는, 자, 볼린저 밴드 상단과 그리고 61선이 닿죠. 거다 매물대까지 닿는 이 구간이 닿고 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여길 확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길 뚫으면 그 다음에 매물대죠. 그럼 매물대를 뚫어야 될 때까지 물량. 그럼 조만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길 뚫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고 나면 또 여기에 매물대가 있네요, 그쵸? 이 매물대까지 이렇게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평단가가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구간이 11,500원 구간이 결국 뭐냐면은 이 거대한 매물대 거래 시체가 있었던 구간까지 온다는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는 추세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뚫어버렸으면 이미 팔 이유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만약에 뚫었을 때 모든 매물대에 만족할 값을 다 충족시켜 줬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디로 도전하게 되죠? 네, 241선을 도전하죠. 그렇게 되면 이 위를 뚫기 위해서 움직일 때, 자, 여기에 특별한 매물대가 지금 별로 없죠. 여기 특성상에도 보면. 그쵸? 한 200일 땡겨 보시죠. 그랬을 때는 여기 매물대가 역시 별로 없어요. 여기 구간은. 그쵸? 진공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매물대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무지 많이 있죠. 그쵸?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데 이 매물대를 해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움직일 확률은 별로 없어요. 대신 상승 추세를 타면 꼬리를 잡으면서 움직이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 옮겼을 때 비덴트 만약에 18,600원에 첫 매수해서 현 평단가가 11,500원이에요. 그쵸? 그럼 요 위치죠. 요 위치까지 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래로 더 빠지고 나면은 더 힘들 거예요. 그쵸? 근데 아래로 얼마나 덜 빠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그쵸? 그걸 알 수는 없죠. 물론 기존의 차트를 다 분석한다고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빠지겠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봤을 때도 어떠냐면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저점이에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레벨로 오면 이렇게 아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하죠. 그쵸? 그래요. 이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빠질 때는 정말 무서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손절이란 작업을 치는 건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발생할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될까? 코로나 팬데믹까지 아래로 빠질까? 그 아래로 더 빠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선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일단은 견뎌 보되 더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 손절을 칠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한 반토막이 났죠. 그럼 이걸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럼 수많은 개미가 털고 나가겠죠. 분명히 주가라는 게 그냥 떨어지지만 않고 이런 식으로 피레침을 한 번씩 준다고요. 그쵸? 이 피레침 구간에서 얼마든지 탈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듭니다.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다양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못 버티면은 팔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쵸?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여기서 못 버티면 팔아야 되죠. 그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요 최근에 저점이 오는지 확인하시고 이 저점까지 온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파는 게 나을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팔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저는 팔아야 될까? 자,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이 고민하는 이유는 아까 내 양봉 체크한 거 다 어디 갔지? 또 사라졌네? 뭐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자, 여기서 21선 요렇게 닿죠? 여기를 뚫는지 먼저 보세요. 1차 써드릴게요. 자, 1차 관문 1차 21선. 자, 그리고 2차는요 자, 여기죠. 2차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61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그쵸? 돌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예, 일목균형표 상이죠. 자, 121선 자, 3차 121선 돌파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 매물대 돌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또 매물대 4차 관문 돌파해야죠. 4차 매물대 총 몇 프로예요? 19.8이랑 16.75니까 17, 20이라고 하면 37% 돌파. 자, 요걸 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최종 관문이 어디예요? 이미 수익은 나니까
오차는 241선 돌파. 그쵸? 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승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양봉 추세를 만들어서 다 뚫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가겠죠. 그쵸? 이런 양봉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고해야 되는 게 1차, 2차, 3차, 4차, 5차죠. 자, 이걸 요약하면 뭐죠? 결론은 거대한 거래량이 터져야 가능.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혹은 수많은 개미들 손절 쳐야 가능. 자, 요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비덴트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거래량을 이렇게 줄이죠.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개미들이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 이건 잘못됐고. 자, 다시 체킹. 자, 요 거래량에서 이 거래량까지 이렇게 빠졌죠. 99%. 그쵸?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았던 거래량을 이 위에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이 거래량은 99.24%가 죽은 상태라고요. 그쵸? 요 상태로 만들면 개미들은 고통받아서 나간다고요. 그걸 알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봐요. 항상 이래 올렸다 이래 내리죠. 왜 그럴까요? 하락 추세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확 올렸다가 거래량을 죽이면서 내리고 다시 거래량을 올리면서 확 했다가 다시 내리고. 그쵸? 이건 결론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였는데 이 거래량이 거의 멈췄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조금씩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죠. 뉴스를 본다고 쳐보세요. 과연 뉴스가 여러분한테 해결책이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뭐 국내 거래소 유일하다. 이거는 검찰 얘기 나오네. 검찰이 이제 검찰 악재가 텄네요. 그쵸? 그래서 권도용의 클로저 얼라이드. 자, 이래 돼 있는 거 보니까 테라폼 얘기도 또 나와 있네. 그쵸? 테라폼 얘기 나왔으니까 테라 루나 사태랑도 또 엮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 봐야죠. 자, 주식수가 오히려 늘어났네. 인바이오젠이 오히려 주식수를 늘렸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얘기는 뭘까요? 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공시정보도 제가 믿지 말라고 항상 얘기했죠. 전환 사채를 계속 쓰고 있는 애들. 그쵸?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우선은 기다리는 부분은 상승을 기다린다면 기다리시고 아래로 더 빠지는데 나는 이걸 버틸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순 없죠. 그쵸? 아래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가령 이렇게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쵸?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월봉상도 보시고요. 어떤 추세인지. 월봉상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까지도 월봉상도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죠. 그쵸? 그래서 참 선택이란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하락하는 추세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 돼요. 지금 새로 산 사람도 반토막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월봉상. 그쵸? 근데 여기 구간을 이겨내고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얘는 양봉으로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길 바래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원래 이래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일까? 아니면 여기서 손절 쳐야 될까? 이 고민이 되죠. 제가 볼 때 물타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아래로 빠질 때 물타기를 하면 후회가 더 남는다는 거죠. 근데 상승을 하면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 물을 타서 평단가를 더 아래로 낮추면 더 쉽게 탈출할 거. 그쵸? 이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느끼지만 횡설수설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맞춘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쵸?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결국 나중에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식이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란 걸 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쵸? 보세요. 하나같이 상승이 크게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거대하게 기간 조정을 하죠. 왜 할 것 같아요? 개미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차익 매물을 실현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 과매도가 지속화된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요. 그쵸? 그래서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과매수가 발생했을 때는 익절을 하고, 그쵸? 이렇게 쭉쭉쭉 빠졌을 때 조금씩 사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바닥인 걸 확인하고 그때 돼서 왕창 들어가는 승부사 기질도 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실액을 줄일 것인가. 중요한 거는 더 아래로 빠진다고 해서 무서워서 물타기 하는 건 옳지 않고요. 냉정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현금을 보유하세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기회는 나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안.